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업이 자기 신탁 방식의 유한 책임 신탁을 설정하고 또 그 수익 증권을 발행하면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기업 조직의 대안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신 발표 내용을 보고 저도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또 공감이 됐습니다. 대륙법계인 우리 법체계에서도 신탁의 활용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 발표해 주신 것처럼 사업 신탁을 위한 법적 근거는 2011년 개정 신탁법에 이미 다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시행된 이후에 근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유한 책임 신탁으로 등기된 사례는 제가 대법원 등기 통계에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단지 4건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한 책임 신탁 방식의 사업 신탁이 실무에서는 사실상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는 발표해 주신 것처럼 개정 신탁법에 연계해서 자본 신탁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본 신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됩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것은 개정 신탁법이 개정된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혹시 실무상 사업신탁 활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다른 요소가 있는 게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사실상 실무에서 사업신탁이 여전히 활용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신탁 관련 세제가 작년에 이제 비로소 개정이 됐는데 그 신탁 관련 세제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2주제에서 다룰 내용이므로 지금 여기서는 세제 부분은 빼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업 신탁이 왜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입법적인 보완을 해야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측면에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업 신탁이 활성화되지 않은 현실적인 이유로 제가 상정해 본 것은 그 이해상충의 문제입니다. 자기 신탁형 사업 신탁에서는 수탁자가 고유재산으로 사업 부분을 갖고 있고 신탁재산으로서의 사업 부분을 혼자서 다 같이 영위를 하기 때문에 그 수탁자가 과연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신탁재산인 사업 부분을 제대로 사업 경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수탁자가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의 구분관리를 실제로 잘 수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규제기관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기가 어려웠던 것이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업 조직의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사업 신탁은 재산 분리 기능이나 유한 책임 구조 같은 기업의 핵심 요소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밖의 내용은 신탁 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회사 구조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신탁을 규제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사적 자체에만 맡긴다고 하면 주주나 이해관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전되어 온 기존 회사법 체계나 강행법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반대로 사업 신탁이 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주식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둔다면 사업 신탁의 유연성이라는 장점이 퇴색될 것이고 사업 신탁을 굳이 활용할 이유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 신탁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필요하면서도 적절한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신탁에서 수탁자는 회사의 이사에 대응하는 경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수탁자가 수익자에 대한 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규제 장치는 사업 신탁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론문 슬라이드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부분은 발제문에 있는 그림을 응용을 한 건데요. 그 자기 신탁형 사업 신탁에서 수탁 회사의 이사는
기존 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담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 신탁 재산인 사업 부분의 투자자인 수익자들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중적인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그 옆에 그 비교해 놓은 영업양도 그림을 보면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아예 사업 부분을 다른 법인에 양도하기 때문에 법인격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이러한 자기 신탁형 사업 신탁에서 고유 사업 부분, 그림 중에서 사업 부분 A, B, C 부분은 기존대로 계속 경영을 하는 건데, 그 고유 재산인 사업 부분의 유리한 경영상의 의사결정과 그리고 그 자기 신탁을 설정한 사업 부분, 그러니까 그림의 D 사업 부분의 유리한 경영상의 의사결정이 뭐 일치하는 경우에는 발표하신 것처럼 시너지 효과가 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의사결정이 서로 상충돼서 양립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수탁회사의 이사는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할 수가 없다면 수탁자는 기존 주주나 수익자 중에서 어느 한쪽에 대해서는 충실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경우에 수익자의 구제 방법이 지금 현행 신탁법 상으로 충분할지, 아니면 어떤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지, 그리고 반대로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 결정을 하더라도 주주나 수탁자 중 어느 한쪽에는 충실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반대로 수탁자에 대한 면책 사유를 규정해 둘 필요는 없는지 등에 관해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전통적인 가족 신탁에서 수탁자의 주의 의무는 주로 수탁자가 자기가 맡은 신탁 재산을 적절히 투자하고 관리해서 그 재산 가치를 잘 보존하고 그 보존한 재산 가치 하에서 수익자에게 분배를 해 주었는지의 측면에서 그 수탁자의 주의 의무가 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신탁에서 수탁자는 경영자로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사업상의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업 신탁의 수탁자에 대한 주의 의무는 기존의 수탁자의 주의 의무와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주식회사의 이사처럼 경영 판단의 원칙 같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닐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가 구체적인 분쟁 상황에서 판례를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만약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례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그 자기 신탁형 사업 신탁은 그거에 대한 분쟁 사례가 쌓여서 판례가 정립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 신탁이 잘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법률에 세부적인 규정을 두어서라도 사전에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해 주어야 자기 신탁형 사업 신탁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의 사업 신탁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회사법 체계에서는 기업이 사업 부분의 가치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분할을 하거나 영업 양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발표해 주신 것처럼 사업 신탁을 활용하면 기업이 사업 부분을 분할하거나 양도하지 않고서도 그냥 자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신탁 선언을 함으로써 신탁을 설정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리고 자금을 조달한 후에 신탁이 종료되면 그 사업 부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신탁이 종료돼서 그 신탁을 설정했던 사업 부분이 다시 회사에 복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사업 신탁의 회사 수준의 그런 영속성이 전제되지 않고 다시 그 수탁자에게 복귀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투자 이윤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없을지도 궁금을 합니다. 이거는 앞서 살펴본 이해충돌 문제와도 상통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신탁 대상인 사업 부분이 어느 정도의 신탁 기간 후에는 다시 수탁자에게 복귀될 것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하면 그 수탁자로서는 그 신탁 기간 동안에 그 사업 부분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자신에게 복귀된 이후에 비로소 수익이 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경영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수탁자가 사업 부분이 복귀된 이후를 염두에 둔 사업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수익자 입장에서는 약간 투자율이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정신탁법은 그 유언책임 신탁이 종료되면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 절차에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은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신탁이 종료된 다음에 투자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투자금 회수의 측면에서도 투자자들의 투자율이 혹시 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이를 보완할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오 변호사님의 고견을 경청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